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강한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마이크론이 결국에는 멱살 잡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견인을 하는 만큼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좀 만들어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시장에 개인들의 돈은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결국에 개인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려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지금 개인들의 돈이 삼전 닉스나 아니면 코스피 종목들로 시선들이 좀 쏠려져 있다면 코스닥 종목에서 뭐 올리려고 해봤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안 받쳐주거든요. 뭐 그럴 때는 별 수 없죠. 더 매집을 해야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관점들까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 있는 삼전 닉스를, 얘네들을 매매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근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던 거랑은 다른 흐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을 좀 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매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결국에 이 SK 오션플랜트도 상한가 매매랑 이어지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 기법이랑 요거랑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들어두시면 실전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우선 지수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반등을 했죠, 오늘.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여기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올라간 지수이고, 이게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을 좀 보면요. SK 오션플랜트는 여러분 일봉 보면 어때요? 그냥 망가진 종목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모양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SK 오션플랜트는 오늘 25%의 상승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한가예요. 이날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 보시면 상한가를 갔을 때 얘가 돈을 벌 수가 있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말아 올렸거든요. 이런 상한가는 뭐예요? 이건 세력이 만든 거죠. 세력이 지들 돈을 써가지고 밀어 올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보다 위에서 팔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밀어 올리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어차피 이건 시가 매매가 되는 상한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그 이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어디예요? 계속 지지선 이탈하다가 여기서는 일단 하락이 한번 잡히죠. 하방 경직이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장애를 보시면 이런 흐름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기서 쫓아 들어갔거든요. 보다가 보면 어때요? 오늘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돈을 쓰고 한번 털어냈다가 매물대 건드려주고 돈을 쓰면서,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돌리다가 이제 슈팅인가 보다 해서 제가 좀 늦게 따라 붙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살짝 뒤에 상승이 나와줬죠.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까지 하면은 13% 구간이고, 제가 여기 끝까지는 다 먹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상한가라는 걸 알잖아요. 이 상한가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상한가가 세력이 만든 거고, 세력들은 그럼 물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렸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얘네들도 지금 물려 있단 말이에요. 돈을 여기서 쓰고 물렸어요.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락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해왔겠죠.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나서 오늘 좀 특이한 행동을 좀 하잖아요. 여기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여기서 끝날 만한 종목이 절대로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저렴한, 우리한테 유리한 가격대까지 주가를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종목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일지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창도 다 움직여지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요 자리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정리하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익 구간이 왔길래 정리를 했고,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미들이 많이 꼬일 만한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추후에 다시 보면 되겠죠. 대략 수익 구간은 9% 정도 됩니다. 작은 수익 구간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 자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무슨 매매를 하냐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얘가 여기에서 돈을 힘을 줬던 걸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낮은 주가까지 빼줬다. 그리고 전날에는 하방 경직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까지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수렴의 형태, 정배열의 형태까지 만들어줬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방금 몇 가지의 조건값들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매매할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승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하는 매매랑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매매랑은 조금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언제든지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항상 경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항상 좀 가지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건 무한하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파동을 만들면서, 등락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깊은 하락이 또 나와줄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지금 단계에서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내용과 매매했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들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건데, 역배열 상태라서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라서 제가 생각보다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어쨌든 9%의 수익, 당일 수익이면 여러분들 일당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매매를 할 필요 없이 잘 째려보다가 한두 개만 매매를 하더라도 그걸 꾸준히 반복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내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프닝 좀 해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급등임박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열심히 찾아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 전에 제가 무료 급등주 소통방 2기를 일단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모집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한 4가지 정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단기 매매 핵심 전략, 이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 놨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책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정리를 해왔던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한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인데 지울 것, 예전 거 뭐 쓸데없는 얘기들은 좀 지우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디테일한 당일 매매랑 그리고 스윙 매매,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요. 그래서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 초반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당일 주도주 검색식 제가 쓰는 게 있는데, 검색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검색식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검색식에서 우리가 하기 귀찮은 1차적인 필터링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조건값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라서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책에 어쨌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나서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방은 우리 공부의 목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대시세 스윙 타이밍이 잡힌 종목들을 받아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길다라고 해봤자 저는 뭐 1, 2주 남짓이거든요. 수익 구간에서부터.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빠른 템포나 당일 매매에 참여가 어렵고 느긋하게 낮은 단가를 잡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윙 종목 받을 수가 있게끔 제가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매집이 확인된 상태의 종목에서 아주 유리한 가격대까지 자리를 만들어준 종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길게 끌고 가는 매매로 진행할 예정인데, 매수하는 근거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단가를 알려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같이 브리핑을 해드릴 거라서 스윙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스윙 종목 받기, 그리고 전자책 받기는 요거, 주도주 검색책 받기는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그리고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뭐 세 종목씩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집했던 근거는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좀 짧은 템포의 매매인 거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 사인,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여기 매수 타이밍 받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 영상에 댓글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구독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뭐 최고의 방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내용들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준비를 해놨고, 이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출 버튼 누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내용 여기서 체크하셔가지고 중복적으로 체크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미친 급등임박, 준비된 급등 중 세 종목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VM입니다. 자, 이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죠. 그리고 하이닉스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또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묻었고 반도체들 봐야 되고, 얘도 보시면 차트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걸 안 적어놨네요.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일단은 한번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죠. 거래량 실리면서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매물 소화 이후에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의 매집 구간은 어디가 될까요? 뭐 넉넉하게 이쯤 되겠죠? 앞에 매물대 만들어놨던 곳 야금야금 올려서 건드려주고 투매로 떨궈서 찌르고 뺀다 그랬죠? 건드려주고 빼면 물량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늘 좀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뭐 특별히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침에 그 프리마켓에서는 움직임이 좀 있어서 얘가 오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줄까 하고 장 초반에 한번 가둬놓고 떨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결국에 이 종목 안에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이런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얘네가 하는 짓을 보세요.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더니 살려갑니다, 흐름을. 그러다가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 이때부터 관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 오늘 상승을 좀 만들어 주려나, 아침에 돈이 들어왔네 하면서 보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가두는 흐름을 만들죠. 돌파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딱 돌파를 만들더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다분히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안에 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본장 시작하고 이렇게 몇십억씩 밀어 올리는 건 개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가로 뭐 50억씩 밀어 올리잖아요. 이건 개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개인이 시장가로 50억씩 매수를 해요, 이런 종목에서.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의 존재가 확인이 됐고, 이렇게 해서 털고 간다는 건 옆으로 가죠. 떨고 놓고 손절 받아 놓고 옆으로 가면서 잔파동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 쭉 수렴시켜 놓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도 이 종목의 세력의 존재 유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했던 과정들도 우리가 확인이 됐고 여기까지 준비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가짜 돌파로 개인들 가둬놓고 털어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이런 행위까지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엮여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묻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흐름 나쁘지 않죠?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하더라도요. 높은 곳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VM을 봤고요. 지금 뭐 사실 볼만한 종목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차트가 다 깨졌고 다시 돌아 나오는 흐름들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다릴 때 이렇게 움직일 만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VM을 봤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매수 타이밍 받기에 체크하시면 제가 이걸 보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 받기 체크하신 분들을 따로 한 방에다 초대를 해서 보내드리던지 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던지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체크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제가 업로드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날짜가 언제냐면 6월 14일이에요. 요때네요. 요때. 요 음봉까지 확인하고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가짜 돌파 이후에 뭐 털고 가던지 어쨌든지 이 자리에서 세력의 흔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한번 이탈시키죠. 결국에는 이탈시켰다가 여기서도 한번 이탈시키고 여기도 이탈시켰다가 여기 다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크게 모습을 드러냈다기보다 거래대금이 그래도 1,300억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망치형 캔들인데 결국에 이 종목 안에도 여러분들 세력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1,300억씩 쓰겠어요. 저런 단봉에다가 망치형 캔들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 재료가 계속 노출이 잘 되고 있어요. 메모리 호황 올라탄 심텍 HPC 시장 성장세의 실적 턴 어라운드 본격화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뭐 마이크론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건데 얘는 이제 치고 나가는 선발주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국에 이 안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돈이 가장 선행한다고 했고 돈 다음에 상승이에요. 돈이 들어와야 이 돈을 쓴 사람들이 상승을 만드는 거니까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요 앞에서 보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매집이고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죠. 그리고 또 추가 상승을 만들기 전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력들이 손 털고 떠나면 어떻게 된다? 하락을 한다. 얘도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충분히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죠. 준비를 아래에서 하고 팔아먹고 받아가지고 또 팔아먹고 받아서 팔아먹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받아요. 여기서 받으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몰라요. 받는지 안 받는지. 근데 올라오잖아. 그럼 얘가 만들어졌다는 건 여기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매집으로 특정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상승분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얘가 여기서부터 받아왔는지 여기서만 받은 건지는 몰라요.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을인 이유예요. 우리는 언제나 을입니다. 세력이 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눈치를 보면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려가면 안 할 건데 방향을 돌려 세워요. 이런 구간들 한번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흘러내리면 안 할 건데 매물 소화하고 지지선 이탈시켰다가 방향을 돌려 세워요. 확인이 됐죠. 그럼 매집이. 그럼 매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그냥 흘러내리면 안 할 건데 방향을 돌려 세우죠. 이상한 거예요. 저런 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매물 소화를 하지 않죠. 매물 소화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를. 얘가 여기 건드려주고 이러면 여기서 또 누가 돈을 쓴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앞에 매물대 가장 많았던 자리에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얘가 매물대를 소화할지. 가장 좋은 파동은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정직하잖아 이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려서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건드려주고 빼고 건드려주고 빼고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파동이 그러니까 쉬운 파동이야. 좋은 거라기보다 쉬운 파동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못할 수도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원웨이로 하락하다가 그냥 살짝 돌리고 출발해버렸잖아요. 못할 수도 있다고 칠게.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자책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깨져도 이런 데서 깨져야 돼요. 물론 이런 데 딸려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돈을 쓰는 흐름들이 안 나오죠. 이게 나와줘야 우리가 또 여기서 매매를 할 텐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관심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상승할 때 보면 여기서도 보면 밑에서 받아가지고 신나게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죠.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왜 그래요? 더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이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거래대금이 2,600억이고 장 끝나고 관심 종목 정리 다들 하시잖아요. 이날 거래대금이 2,600억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어요. 돌파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죠. 여기가 준비한 게 최소 이 정도인데 여기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그럼 다음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해야 되는 건 뭐다? 장대 양봉이니까 개미가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거래가 안 나오죠? 그리고 무너져요. 그럼 뭐예요 이게? 가짜 돌파죠? 그러면 그냥 일단 하방을 여기까지 열어놓으세요. 일단 최대로. 여기까지는 않겠지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걸 그냥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얘는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봤는데 살려가죠? 한번 가두고 털어내고 방향 돌려서 출발이니까 이런 데가 사실은 타점이거든요. 이게 전자책에 이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나오는데 이런 구간이 타점인데 여러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날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랑은 다르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가둬내고 털고 돌리는 것까지 수렴 정배열까지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 매매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기서 거래 터지면 나오면 되죠. 길게 끌고 가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길었고 거래가 터질 때까지 받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정리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할 수 있죠. 거래가 안 나오죠. 거래 터지면 파는 거예요. 뭐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가죠. 이거는 뭐 여기 확인하고 하셔도 되는 건데 못한다 치고 여기서 이만큼 수익 내면 되잖아요. 이거 나올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나서 한참 더 갔네요. 몰라요, 저는. 그냥 이런 거 확인하고 여기서도 매물대 건드려주고 나오잖아요. 이런 날 단타 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를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걸 못한다는 거지 여기서 개별적으로 매매하고 당일 매매하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건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얘가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10,000주를 갖고 있는지 10만 주인지 100만 주인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으로만 봤을 때에는 거래가 터지면 일단 챙기고 봐야죠. 그 이후에는 당일 매매 같은 거 하는 거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끝나야 되는 자리잖아요. 엄청 올렸잖아요, 얘가. 끝나야 되는 자리에서 또 매물대 건드려주죠. 돈 쓰면서. 매물대 많은 자리를 한번 건드려요. 자, 매물대를 한번 건드리고 소화하고 한 번 더 건드렸다 깨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해야죠. 이 이후에는 매매해야죠. 매물대를 건드리고 소화까지 다 하고 수렴까지 만들고 정배열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전자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보세요. 이격도를 보세요. 이동평균선 이격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자리에서는 슈팅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수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수렴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고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자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동평균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내용들 다 책에다 적어놨었고 그런 것들 중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날렸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만 알면 되겠다 하는 것들만 남겨놨으니까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죠. 여기서 신나게 팔아먹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또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야.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끝나면요. 매물대를 건드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빼면 돼. 아니 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냅두면 빠져요. 주가라는 건 아무도 관리 안 하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추격 매수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안 나와. 그러면은 뭐 매도하겠죠. 손절. 그럼 손절을 하려고 내가 매도 1호가에다 걸어놨어요. 물량을. 아무도 안 사가. 그럼 아래에다 팔겠죠. 시장가 매도하겠죠.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데 누가 시장가로 던져. 그럼 나도 시장가, 쟤도 시장가, 나도 시장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그냥 하락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도 사람들이 시장가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매수 1호가에다 물량 딱 받쳐놓고 막 올려버려. 그러면서 계속 매수 1호가에다 계속 물량 받쳐요. 그럼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1호가에 물량이 받쳐져 있으니까 그 위로 산다고.
그 위로 사고 그 위로 그러니까 시장가 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수 1호가의 물량을 박아놓으니까. 어쨌든 그런 원리가 있는 건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아무도 하방을 막아주지 않으면요. 시장가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할 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이 매물대를 고점에다가 만들어 놓고 건드려주고 빼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돈 써가면서 1,300억이에요. 1,3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이런 단봉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심택을 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조금 개별주로 봐야 되는데 차트가 괜찮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얘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얘가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에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마녀공장도 최근에 한번 움직였던 걸로 제가 봤는데 뭐 크게 거래대금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20%대 상승 만들었고 뭐 오늘도 뭐 한 6%대지만 얘보다는 달바글로벌을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장 1주년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발판 삼아 매출 1조 정조준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앞에 상장하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뭐 개미들 많이 물려 있겠죠, 이런데. 뭐가 돼요, 저희가? 매물대가 됩니다. 자, 이 매물대, 굉장히 강했던 이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여기서 거래가 안 나오죠. 여기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력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은 당연히 여기도 존재하겠죠.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 돌파를 만들어요. 이거 거래량이 정리돼요, 여러분들. 얘가 준비한 게 지금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하루 이틀에 정리가 돼요? 3일에? 안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가짜 돌파잖아요. 자,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뭐 이런 데 만들어 놨던 거 이탈시키고 수렴 만들어 놔서 정배열로 돌렸죠.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남들처럼 또 여기 이제 돌파할 때 막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얘가 만들어 온 과정 속에서 매집 구간 확인하고요. 가짜 돌파 확인하고 지지선 이탈 확인하고 수렴 정배열로 돌리면서 돈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조건값에 맞을 때 우리는 낮은 가격에서 공략을 해서 넘어갈 때 매도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 물론 얘가 앞에 매물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 방에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건드렸다가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평단가는 당연히 여기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준비한 구간이 이렇게 돈 쓴 구간이 있는데 낮은 가격을 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봤고 달바글로벌 여기 돌파하면 뭐예요? 또 신고가니까 세력들 팔아먹기 좋겠죠? 여기 사람들이 왜 딸려 들어가요, 여러분들? 신고가니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는요. 이건 이제 딴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신고가는 여러분들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신고가라고 하는 건 모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작용하겠어요? 매도하고 싶은 차익 실현의 요구가 강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매매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역시 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신고가도 그냥 단순히 신고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신고가인지가 우리가 이 신고가를 매매해도 되는 신고가인지 아니면 넘기고 죽는 신고가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신고가죠. 갭 상승을 신고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가라고 마냥 좋게 보셨던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신고가라고 마냥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뭔가 신고가 이꼬르 좋은 거? 뭐 장대 양봉 이꼬르 뭐 매집?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매매하는 방식은. 이거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제 기준에선. 외워서는 여러분들 크게 성장 못해요. 왜냐? 맨날 확률 매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 베팅이 안 될 뿐더러 크게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시가에 잘못 들어가 봐요. 첫날 장대 양봉이니까 이 차트 보면 아주 예뻐요. 이때 당시에 보면 예쁘죠. 그 다음에 갭 띄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갭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음봉이 아니라.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겠어요. 신고가다. 신고가 갭 상승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들어가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15% 뺐죠. 다음날 7 어디까지 빼는 거야?
뭐 깡통이죠. 뭐 이게 이 정도면 깡통이에요. 깡통 찬 겁니다. 마이너스 30%. 물론 뭐 비중이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래서 모양 맞추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싱숭생숭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정 매매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요거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과 제가 보는 종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타점 역시 중요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